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엄청나게 춥네요. 예, 지금 그래서 방 안에서도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추운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남으시면은 저한테도 좀 적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2월 월간 견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신제품 나올 거 다 나왔고, CPU 뭐 라이젠 7000번대 3DX 3D 모델이죠,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2월 중순쯤에 나올 예정이니까 2월달 거의 말 돼서야 뭐 가격이나 이런 거 부분, 그리고 뭐 성능적인 부분 다 벤치마크가 풀리고 어느 정도 원활하게 데이터가 쌓여 있을 테니까 2월달까지는 이번에 올려드리는 월간 견적이 거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의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제 저 견적을 여러 가지 짜잖아요. 해당 GPU를 해당 해상도에서 사용하기에 최저 라인업 기준으로 보통 저는 기준으로 합니다. 가끔 가다가 태클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글도 제대로 안 읽고 뭐 병목 일어나는 시스템 구성해가지고 추천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 나오는데, 해상도 보고, 가격 비교해 보고,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게 성능 차이가 날지는 뭐 1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런 걸 직접 찾아보고, 남이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들면은 CPU나 이런 거 몇십만 원씩 더 투자해서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제 한번 월간 견적을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사무용 AMD 인텔 구성 두 가지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뭐 거의 차이가 1도 없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600G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100 기준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램은 8기가 2장, SSD는 250기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추가 증설하실 부분은 뭐 P31 500기가로 가시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500기가 SSD로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1테라 구성하는 거,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는 자유롭게 구성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5600G 같은 경우에는 CPU가 6코어 12스레드, 12100 같은 경우에는 4코어 8스레드입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 나는 조금 더 멀티 처리를 해야 되는 작업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라든지 간단한 캐드 같은 이런 거, 뭐 선 긋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5600G를 구성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깡돈, 뭐 깡성능을 필요하는 진짜 싱글 코어만 쓰는 거를 해야 된다. 솔직히 작업에서 이런 거 거의 뭐 워드나 엑셀 이런 거에서 거의 느끼는 경우는 없기는 한데, 뭐 워드도 요즘엔 다중코어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꼭 무조건 인텔을 써야겠다, 나는 저가형에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100으로 하시면 됩니다만은, 지금 CPU 쿨러가 장착이 된 5600G가 오히려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12100 같은 경우에도 거의 메리트가 1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12400이나 12500을 넣고 가신다? 이것도 솔직히 CPU 가격만 20만원 중반? 30만원 초반? 뭐 이런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CPU 가격부터 이미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애매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사무용으로 쓰시기에는 인텔보다는 AMD 쪽이 조금 더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번은 고가 사무용이에요. 그래서 아예 인텔을 뺐습니다. AMD 5700G로만 구성을 한 상황이고요. 보드는 그에 맞춰서 A52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당 메인보드로도 충분히 8코어 16스레드인 5700G를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한 10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일단 8코어 16스레드니까 간단한 영상 편집,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라 다른 인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라는 경우에는 거의 사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자막 같은 거 컷만 좀 잘라가지고 이펙트 처리 없이 그냥 컷 자르고 자막만 넣는다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문제는 없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장 그래픽 성능이 워낙 뛰어난 게 AMD 시리즈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로란트도 저우, 파업까지도 충분히 돌아가는 구성이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SD는 250기가로 구성을 좀 했는데, 그 이외에 있잖아요. 하드, SSD 용량 증설 같은 경우에는 입맛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난 좀 과한 영상 편집을 했는데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견적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그런 메모리를 8기가 2장이 아니라 16기가 2장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는 좀 보여져요. 여기서 딱 2배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만원 돈 되겠죠? 합계해서. 그러면은 한 65만원? 70만원 언더에서 그래도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해서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분은 FHD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예, 오늘도 저의 사랑스러운 12100F가 올라와져 있는데 솔직히 이거 뭐 배그 돌리고 이런 거는 어려워요. 예, 롤 뭐 옵션 타협 조금 해서 하시던가 발로란트 좀 가성비로 돌리고 싶다. 난 좀 그래픽 좀 괜찮은 게임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70만 원 언더로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만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 이외의 게임들 있죠. 뭐 에이펙스 레전드라든지 배틀그라운드를 좀 더 고옵션, 좀 더 원활한 프레임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견정 말고 다른 거를 보셔야 됩니다. 뭐 적어도 3060 Ti까지는 들어가거나 306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를 좀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도 70만 원 언더에서 나는 진짜 그냥 적어도 내장 그래픽보다는 외장 그래픽이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더 옵션 괜찮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스타크나 이런 경우에도 내장 그래픽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롤, 로스타크, 발로란트 이 정도, 혹은 여기서 좀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메이플 스토리, 또 뭐가 있을까요?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도 최하업 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기는 할 거고요. 이런 좀 나온 지 오래되거나 조금 캐주얼류 게임들. 그리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최소 사양이 GTX 76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760 Ti인가 7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권장사양은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류의 게임을 하실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GPU 혹은 CPU 이런 게 조합이 된 걸로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FHD 저가 게이밍이고요. 1660 슈퍼 기준으로 된 것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MD와 인텔의 두 가지 견적 이번에도 똑같이 구성을 했는데, 네, 가격 차이는 10만 원 이상으로 나는 부분입니다. 예, 성능은 5600G가 더 좋다, 조금이라도 더 좋다. 뭐 간혹 가다가 배그 같은 경우에 최저 프레임이 약간 밀리는 경향은 있지만은 가격 차이가 10만 원이 넘게 납니다. 이거 그냥 메모리 수동 오버 깔짝 배워서 넣기만 하더라도 이미 성능은 거의 뒤집어지는 상황이니까요. 10만원 차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1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저 그래픽카드를 한 등급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SSD 용량을 1테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키보드 마우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5만원대 키보드 마우스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거 구매할 수 있거든요. 너무 저가형 싸구려는 아니지만은. 뭐 그런 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10만원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60 슈퍼로 구성한 게 이 그래픽 카드가 원래 없던 그래픽 카드인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는 이게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구성을 한 부분이고요. 로스트아크도 옵션 타협 살짝 하면은 144Hz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을 하고, 배그 같은 경우에는 국민 옵션보다는 선수 옵션, 안텍 거죠. 원래 국민 옵션이 안텍 거 울트라 나머지 맨핫인데 안텍을 상호, 그리고 거리 보기를 중업 정도로 놔주면은 거의 선수업이랑 비슷한 옵션이 될 겁니다. 여기서 약간 렌더링 옵션을 한 105에서 110 정도로 좀 넣어주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예. 국민 옵션보다 약간 낮은 옵션이긴 한데 좀 더 프레임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설정을 해서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좀 더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혹은 이제 배그 방송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송용 옵션이라고 해서 상당히 프레임을 좀 잘 뽑기 위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검색을 해서 좀 더 최적화로 맞춰주시면은 충분히 144Hz도 뽑아낼 수 있는 그래픽카드 1660 슈퍼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원활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660 슈퍼가 아니라 3060을 가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1660 슈퍼로도 배그, 로스타크, 발로란트는 뭐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고, 에이펙스 레전드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는 디아4 같은 경우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권장 사양부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60 슈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FHD 저가 게이밍인데 RX 6600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좀 드라이버적으로 이슈가 좀 있다라고는 하는데,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660 슈퍼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구성입니다. 가격 차이는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좀 더 투자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RX 6600까지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텔과 AMD는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텔을 갈 12400, 13400, 13500 갈 이유가 전혀 하등의 가치가 1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정말 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무조건 인텔 빠고 난 인텔만 써야 돼. 근데 P코어, E코어 난 이런 거 모르겠고 일단 인텔부터 사야 돼. 이런 거 아닌 이상 갈 이유가 전혀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게임 성능부터 13200 같은 경우에는 5600X보다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고요. 13400은 5600X랑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게임별로 편차는 좀 있지만 13500 같이 가는 경우는 이미 CPU부터가 30만원의 보드값, 램값 생각을 하면 이미 뭐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이거 갈 거면은 차라리 5600X 그래픽카드를 한 등급 올리는 게 납니다. 왜냐, 이미 CPU 메인보드 가격으로도 10만원 이상,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뭐 13500에 뭐 3060 Ti를 넣고 구성을 한다면은 5600이나 5600X는 3070이 들어가는 그런 견적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메리트가 없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텔이 언제까지 이렇게 저가형 라인업에서 좀 고 정책을 유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나, 인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견적으로 들어와서 라데온 같은 경우에 RX 6600 이게 좀 문제가 좀 아직까지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로아 뭐 이렇게 좀 예전에 나온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는 거의 다 줄어들었다, 거의 없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연락도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하시는 분들에겐 괜찮겠으나 나는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를 한다라는 경우에, 그리고 최저 프레임 방어에 좀 더 민감하다, 그런 게임에서 로스트아크 배그에서 조금 더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1660 슈퍼 혹은 2060, 3060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가격적인 차이가 거의 크게 안 나는 부분이니까요. 오히려 그런 류 말고 다른 게임들 있잖아요. 뭐 사펑이라든지 뭐 포르자라든지 트리플 A급 게임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RS6600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 분은 FHD 최상급 QHD 가성비 게이밍이에요. 여기는 이제 3060 Ti부터 일단 구성을 했는데 약간 가격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3060 Ti가 좀 약간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1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3060 Ti 기준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144Hz QHD에서 가능한 GPU입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존 2070 슈퍼, 2080 이런 거가 거의 제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쉽다라는 거죠. 네. 다른 QHD 게이밍에서는 그 정도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FHD에 가서 최상급으로 그냥 뭐 나는 프레임 빠방하게 하고 싶다, 나는 그냥 그런 거 말고 트리플 A 게임들 좀 화려하게 이펙트 터지고 막 FHD에서 막 좋은 옵션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구성하시면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뭐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경우에도 1080 정도를 알고 있는데, 제가 권장이 1080의 깡 성능보다도 3060의 깡 성능이 더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신 게임으로 가면 갈수록 구형 GPU의 성능은 떨어지고 신형 GPU의 성능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아키텍처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최신 게임들은 최신 GPU 기반으로 게임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 GPU 기반으로 게임을 설계한 것보다는 당연히 더 차이가 난다라는 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3060 Ti 정도면 뭐 솔직히 충분한 구성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AMD와 인텔의 가격 차이는 10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솔직히 메리트가 좀 있는가라는 것은 저는 아직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FHD 최상급 QHD 가성비 견적인데 RX 6700 XT 구성이에요. 이 구성 제가 설명을 드린 이후로 상당히 문의가 들어왔어요. 실제로 얼마나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로아 배급 빼면은 RX 6700 XT가 3060 Ti보단 좋습니다. 3070급이에요. QHD 가면 거의 동일해지고요. 가격 차이는 오히려 더 저렴해요. 100만원 이하로 난 QHD 가성비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60 Ti보다는 RX 6700 XT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요거에도 이제 드라이버 이슈가 살짝 남아있기는 한데, 기존 좀 옛날 드라이버를 쓰거나 아니면은 WQHL이라는 버전의 그래픽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안정성이 강화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이런 드라이버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나온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 상황 혹시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확실히 줄어든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좀 더 활용성, 뭐 범용성적인 부분, 아니면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RX 6700 XT 쪽이 오히려 좀 더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3070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보여드릴 QHD 저가 게이밍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면 뭐냐? 난 QHD 모니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QHD 모니터, 가성비 모니터가 한 30만원대 초반, 가끔 특가 뜨면 20만원 후반대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나쁘지 않는 가격 차이다 라는 거죠. 다른 장비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키보드, 마우스 뭐 20만원대 아주 좋은 거, 막 무선 이런 G슈라라든지 뭐 무접점 키보드, 아니면은 아예 더 하이엔드급 게이밍 키보드들 있죠. 뭐 저소음 적축, 저소음 갈축, 저소음 흡축 이런 거 특수축 사용된 그런 키보드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은 QHD 저가 게이밍이에요. 3070 기반이고요. 여기서 제가 태클을 받았는데요. QHD 게이밍이에요. FHD 기반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3070 기반이고
P&I 그래픽카드 마이크로닉스 유통이 그나마 좀 AS가 괜찮아서 넣었는데, 나는 P&I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 PC 디렉트 거로 가야 됩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지금 3070 가격들이 좀 많이 나락을 갔어요. 이렇게 좀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기는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600과 12400F는 가격 차이가 10만원 정도 난다라는 부분이고요. QHD 제가 3070을 정말 오래 썼어요. 한 1년 반? 2년? 채굴 터지기 전에 3070을 샀다가 채굴이 끝나고 3070을 팔고 3080을 샀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를 제가 3070을 쓰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게임을 했어요. 최신 게임도 당연히 했었고 옛날 게임도 당연히 했지만은 솔직히 옵션 타협하거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이버펑크 그냥 풀옵션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60Hz 가까이 나오니까 RT 안 키고, RT도 켰었나? RT 켰고 DLSS도 품질인가 균형인가로 제가 놓고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도 한 60프레임 정도는 나옵니다. 예, 그 당시 썼던 CPU가 상당히 나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2600K가 아니라 아마 제가 그때 썼던 게 5600이었나 5600X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CPU에서도 충분히 프레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3070도. 물론 이제 호그와트 레거시를 QHD로 하겠다, 앞으로 나올 뭐 붉은 사막이라든지 뭐 좀 더 좋은 게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게임들 되게 그래픽 성능이 좋아야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옵션 타협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가 게이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현재 3070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앞으로 4070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4060 Ti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뭐 당장 4070 Ti 같은 경우에도 성능 되게 애매할 것이다, 3080이랑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말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좋게 나왔잖아요. QHD 이상부터는. 물론 이제 파스 점수라든지 타스 점수가 좀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뭐 FHD 4K에서는 좀 떨어지지만은 QHD 기반에서는 4070 Ti가 확실히 더 3090 Ti보다 좋게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게임 다이렉트 뭐 9, 11, 12, 뭐 불칸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확실하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 시리즈 앞으로 나올 애들 있죠. 60 Ti, 뭐 4070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4070 Ti가 혼종으로 나와버려서 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이제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3070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인텔로 구성하건 AMD로 구성하건 140만원 언더, 150만원 언더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QHD 지금 이 정도 성능, 3070 성능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나올 게임들 옵션 타협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QHD 상급? 이라면 상급이고 중급이라면 중급일 수 있는 4070 Ti 기반의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AMD와 인텔 모두 다 CPU가 바뀌게 됩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4070 Ti를 QHD 혹은 FHD에서 돌리기 위해서 라파엘로 가야 됩니다. 근데 7600X는 발열이 높고 보드도 올려야 되고 이제 뭐 순행도 달고 해야 돼서 솔직히 추천을 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7600, 7700, 7900이 나오면서 게임용으로 쓰게 되면은 2만원대 쿨러로도 3만원대 쿨러로도 충분히 발열을 잡는 상당히 좋은 CPU로 나아져 버렸어요. 매우 좋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3개를 다 해보고 3개를 다 만져보고 뭐 게임도 해보고 PBO도 켜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상당히 매우 좋습니다. 7600X, 7700X, 7900X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다 보완해서 나온 노넥스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13600K와 7600의 게임 성능 차이는 2-3% 내외예요. 2-3% 내외인데 가격적인 차이는 2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뭐를 하게 되냐면요, 당장 모니터 하나 살 수 있어요. 모니터를 하나 살 수 있는 가격대고, 아니면은 SSD를 하나 살 수 있는 가격대고, 아니면 XMP 메모리를 살 수 있거나 키보드 마우스를 좋은 걸 살 수 있는 가격 차이입니다. 20만원 차이면요. 실질적인 성능 차이는 2%, 3%, 뭐 최저 1% 로우 기준으로 따져도 한 3%에서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20만원에 5%라고 하면요, 그냥 5%라고 때려볼게요. 1%에 4만원을 태우는 건데 가성비가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5%더 프레임 먹겠다. 예를 들어서 100프레임짜리 게임을 105프레임으로 쓰기 위해서 20만원을 태우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도 가성비라든지 이런 거로 따져봤을 때는 13600K보다는 7600 쪽이 조금 더 가성비적으로는 괜찮지 않았나.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B650 시리즈 같은 경우에 AM5 소켓이죠. 2025년까지 메인보드 지원을 약속을 했고 AMD에서 지금 적어도 1세대에서 2세대 정도까지는 더 메인보드가 호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나올 CPU의 전성비라든지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당장 5000번대 노넥스 그리고 7000번대 노넥스로 넘어왔을 때 전성비 차이가 거의 나지를 않아요.
전기 먹는 차이가. 그러면은 점점 보드들은 저가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보드 가격이 너무 사악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당장 B760 인텔 메인보드 저가형 가격만 봐도 장난이 없거든요. 똑같은 DDR5로 봤을 때. 예,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봤을 때 보드값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다라고는 저는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3070이랑 4070 사이에 그래픽 카드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확 뛴 거는 있기는 한데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뛰었죠. 80만 원 이상, 80만 원 이상, 100만 원 정도까지 거의 확 뛰기는 했는데 물론 그 사이에 3070 Ti라든지 3080 이런 게 지금 간간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얘네를 갈 이유는 거의 지금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4070 Ti로 가서 QHD 풀옵션 아니면 옵션 타입 살짝해서 고주사율 플레이 이런 걸 할 때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7600을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전성비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B650 가장 저렴한 보드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 B650 MA라는 메인보드로 어디까지 돌릴 수 있냐면요, 7700, 7900에 PBO를 안 킨 것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7900 같은 경우에는 PBO를 키냐 안 키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발열 차이가 확실하게 나거든요. 제가 7900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쪽지를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걸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는데 7900 PBO 같은 경우에 공랭 끝판왕마저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7900X랑 성능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작업용으로 확실히 좋은 CPU예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게임 성능도 올라가고 작업 성능은 월등하게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600K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에즈락 뭐 에즈윈 바이럴이네 뭐네 말이 엄청 나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는 매번 눈으로 보고 본 것만 믿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즈락의 에즈윈이면은 AS 원티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AS 서비스를 보여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소닉 스틸 레전드 13900 전력제한 해제까지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메인보드예요. 상당히 전원부가 좋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기존에 뭐 다른 보드도 추천하시는 분들은 뭐 전원부가 좋네, 전원부가 좋네라고 계속 추천을 했는데 이번 그 보드 생각보다 전원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추천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요, 전원부가 이 정도면 충분하대요. 저는 그래서 이전번에도 똑같이 추천했었거든요. 뭐 기가바이트가 됐건 뭐 에즈락이 됐건 에이수스가 됐건 전원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전원부는 더 좋은 게 낫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당연히 전원부로 더 좋은 걸 쓰면 맞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일단 모르겠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600 기본 클럭으로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뭐 오버클럭, 램 오버클럭 할 사람들은 뭐 A상 쪽에 하이닉스를 가거나 SN코어를 가거나 하겠죠. 근데 기본 디폴트로 쓰실 분들은 4800 메모리보다는 5600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삼성보다는 마이크론 쪽이 현재 지금 저희 쪽으로 뭐 들어오는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인식률이 좀 더 좋습니다. 마이크론이. 네, 수율도 좀 더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5600으로 구성을 했는데 좀 가격은 좀 많이 비싸기는 합니다. 많이 좀 비싸기는 한데 그만큼 성능이 더 좋은 부분이고 더 좋은 메모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인텔과 AMD 가격 차이는 상당하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성능은 영상에 보시면은 가운데 쭉 나와 있죠. 이걸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QHD 최상급 게이밍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7600보다는 당연히 58X 3D가 게임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58X 3D로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13600K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찾아봤지만 램오버 극한으로 땡겨야지 58X 3D 다 이기고요. 근데 램오버 그렇게 할 거면 Z보드 가야 되고 메모리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가격이면 차라리 다른 걸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뭘 하겠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적어도 2-30만원 더 투자돼야 돼요. 인텔 기준으로 봤을 때 보드부터 한 체급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도 더 좋은 거 써야 되고 XMP 넣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이미 가격 차이가 20만원이 넘게 나는 가격 차이인데 모니터 당연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10만원이나 적어도 20만원 더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QHD 모니터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좋은 모니터, 그것도 특가로 나오면은 LG, 삼성 이런 거. 그런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를 좀 구분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58X 3D가 그리고 오버클럭 안 했을 때 디폴트 값으로 봤을 때 사이버펑크 하나 빼고는 거의 모든 벤치에선 다 이깁니다. 위쳐 리마스터 된 거, 레데리, 갓오브워는 좀 밀리긴 하네. 토타로 좀 밀리고, 토타로는 애당초 인텔 마크 박아놓고 나왔으니 이거 노네라고 칩시다. 뭐 한 두세 개 게임? 말고 국내 인기 게임 중에 과연 58X 3D를 13600K가 이기는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와우, 발로란트, 배그는 뭐 이거는 애시당초에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인텔 쓰고 있지만은 인텔 쓰면서도 뭐 1% 프레임이 팍팍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솔직히 이건 논해라고 보고 싶어요. 근데 온라인 게임 기반은 뭐다? 캐시빨 받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아 검은 상어 말씀드렸죠. 온라인 게임 기반 게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58X 3D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7,000원대 라이젠 3D 제품들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고요. 가격 차이는 확실하게 또 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4080 앰프 제가 누누이 뭐 견적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조텍 AMP 익스트림 시리즈가 이번에는 최상급입니다. 90, 80, 70ti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요. 1등 아니면 2등, 아무리 못해도 4등, 5등 이 정도예요. 성능권이. 그 위에 뭐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요. 뭐 로그 스트릭스 엄청 비싸죠. 슈프림 국내에서 사기도 어렵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에브가 뭐 FTW3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킹핀 이런 게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제 팔렸으니까 거의 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뭐 4090 가면 호프 있겠죠. 뭐 쿠단 나오면 쿠단도 올라가겠죠. 그런 거 제외하면은 거의 뭐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 리테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만큼 조텍의 쿨링 성능, 전원부 성능, 발열, 소음 다 좋다라는 겁니다. 뭐 성능도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제가 보여드리는 도표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330만원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QHD 정도면 매우 충분합니다. 어지간한 게임을 다 풀옵션 해서 고주다열 플레이도 가능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 좀 해주시면 좋고요. 4K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4K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나올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타입을 해야 할 가능성도 약간은 보여지는 게 4080의 현재 위치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급 게이밍이죠. 58X 3D와 13900KF인데 13900KF 제가 좀 요즘에 수율이 안 좋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순행이 360 순행이 들어가면 발열을 못 잡는다는 얘기가 가끔씩 나와서 이번 달까지는 좀 360으로 좀 넣어보고 다음 달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한 다음에 뭐 CPU를 내리건 아니면 뭐 쿨러를 더 올려서 좋은 거를 바건 뭐 케이스를 바꾸건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봐야 할 듯 합니다. 가격 차이는 마찬가지로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는 매번 말씀드리는 거와 거의 동일한 구성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100만원 차이면은 뭐다 4K 게이밍 모니터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예. 그런 거를 잘 비교를 해주셔서 가성비가 어느 게 더 좋으냐 안 좋으냐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게임 성능상 G표는 13900K가 더 뛰어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나올 라파엘 3D 모델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3900KF의 포지션도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난번 CES에서 리세소 박사님이 딱 들고 나왔죠. 근데 이거 뭐 발열이나 이런 거 정보는 일단 1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라면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정보로만 따지면은 13900K를 어지간하면 다 이기니까요. 작업 성능, 게임 성능 둘 다. 이런 거를 뭐 스케줄러를 잘 편성을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잘 믹싱돼서 나오면 상당히 좋기야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 일단 2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정보를 좀 지켜보고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상급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좀 스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600만원 정도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단 견적을 구성하지 마시고 2월 달에 7000번대 3D 모델들이 나온 상황 후에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뭐 작업용 견적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쪽지로 물어보시거나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뭐 거의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맞춤형 견적을 짜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격적으로 뭐 오버페이가 되지 않는 부분, 오버페이를 해도 되는 부분, 아니면 아예 그냥 어느 거에 특화가 된 작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직접 견적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쪽지로도 더 엄청 많이 날라오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저에게 개인 연락으로서 문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여러분 2월달 좀 추울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3월 월간 견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